안녕하세요. 김희학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노동법 1, 2 통합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무사 1차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과목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간략한 수험 생활에 대한 조언, 요 정도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험이 이제 어떻게 좀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험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은 말씀드릴 거는 1차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하나, 자, 우리 노동법 과목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공인 노무사 시험이에요. 우리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여러분? 그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그런 걸 아우르는 전문가, 그죠? 전문가 자격증이 이제 공인 노무사 자격증인데요. 그걸 하려 그러면 당연히 노동법은 우리 노무사 시험과 그다음 노무사 일을 할 때,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노동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노동법 1, 2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법 2는 집단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법. 그죠? 그래서 개별 근로관계법, 그 다음에 노조법, 이렇게 해서 근기법, 노조법에서 각각 100점씩. 그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도 마찬가지로 노동법 1, 2로 나눠서 보는데 각 100점이 75점, 75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1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다 100점입니다. 즉 노동법이 상당히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플러스 공인 노무사 시험은 당연히 노동법에 어느 정도는 흥미가 있고 하시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 깊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도 이 정도의 공부는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특히 2차 때. 그래서 2차 시험 때 가면 여러분 노동법보다는 노동법에 대해서 변별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편차가 나진 않고요. 대부분 합격선에서 이제 머물러 있고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합격선에서 머물러 있고 좀 개중에 잘하는 분들이 몇 있고요. 나머지 과목에서 조금 변별력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만큼 열심히 노동법은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노동법 1차에서 노동법 1, 2의 목표 점수를 조금 따져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요? 1차 때는 우리가 뭐예요? 각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꽈락만 면하면 합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40점 밑으로 이제 가면 꽈락이니까 이거는 애초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한 과목에서 뭐 사보든 민법이든 40점 이하가 나왔다. 40점 밑이 나왔다. 미만이 나왔다. 공부 안 한 거예요. 반성을 하시고 내가 이 수험가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걸 할지 생각을 명확하게 자기 반성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1, 2차 노동법 그죠? 노동법 1, 2의 목표 점수 1차 점수를요. 저는 80점 이상으로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 보니까 시험 난이도 보니까 22년도 1차 시험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시험이 나왔어요. 뭐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고 평이한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얘를 노동법 1, 2를 80점 정도로 놓고 보셔야 되냐면 민법이 여러분 복병이에요. 민법이랑 사보는 특히나 사보랑 민법이 되게 과락이 많은 부분인데 민법은 점점점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경향을 띠고요. 사보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 외에 정말 지엽적으로 책에도 잘 여타 기본서에서도 없는 부분들이 한두 문제씩 나와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고 휘발성이 강한 거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맞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얘는 계속 끌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도 같이 공부를 병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얘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인풋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민법이랑 사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차 하실 때 반드시 1차 타이밍 할 때 요거를 빼놓고 가면 뒤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공부하는 거 놓치지 말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은. 사보는 휘발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꼭 챙겨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얘네들한테 할애를 반드시 하시고 넘어가셔라 라는 거 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사보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자. 민법과 사보에서 사실은 60점 밑으로 나오게 되면 얘에서 최대한 많이 점수를 벌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법 1, 2 열심히 들으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공부 점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노동법 1은 근기법에서 1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기타 법령에서 우리 챕터 10쪽에 있습니다. 챕터 맨 마지막 챕터에 근기법에 있는 그 마지막 노동법 1의 마지막 챕터에 기타 법령을 몰아놨는데요. 거기서 각 법령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러면 법령당 하나니까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기법에서 15문제, 기타 법령 10개에서 각각 한 문제씩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요. 노조법 21문항과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4개, 기타 법령 4개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챕터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법 1에서 이 기타 법령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제가 이 부분들은 강약 조절을 해서 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1 볼게요. 근로기준법. 그죠?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보시면 노동법 1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총설에서 그죠? 총설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 매년 나오는 거고 개설 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근로관계 성립, 임금 각 챕터마다 빠지는 챕터가 없어요. 변경해서 여기 빠지긴 했는데 다음 연도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디도 지금 하나 빠뜨릴 곳이 없다. 각 챕터가. 대신에 조금 빈도수가 좀 많게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제가 강약 조절을 해서 강의를 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시험 들어갈 때, 기본 강의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도 각 챕터별로 고루고루 나옵니다. 여기도 고루고루 나오고요. 이 분배되어 있는 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 맨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프로 각 과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강의 진행 방식 잠깐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우리 노동법 객관식 시험, 우리 노동법 1, 노동법 2 문제는요.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조문이 일단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하고요. 플러스 요즘은 판례 비중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다행히 판례에 대한 거는 막 내용이 뭔가 그 깊이 있는 심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판례에 대한 결론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정도로 풀면 충분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 거냐면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법령이 문제입니다. 법령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조문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 지문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강약 조절을 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이제 OX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내지는 키워드들, 각각에 대한 분설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가능한 오답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 조문에서는 요 단어를 파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문, 그 다음 기출문제 중심 요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전이나 아니면 조문집 있어요. 조문집 우리가 뭐 작년에 쓰시던 거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연도 중간에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조문집을 좀 갖다가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1차용은 조문집을 따로 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2차 시험용 법전으로 보는 게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2차 조문용 법전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2차 때는 2차용 법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1차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와 있는 조문집을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거기에 이제 OX라든지 나올 수 있는 변형 문제들을 다 좀 실어놨기 때문에 조문집을 조금 따로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은 옆에다 두고 항상 보셔라 라는 거고요. 판례는 그럼 판례집을 따로 봐야 되냐 1차부터 아니에요. 교재에 이미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다 실어놨습니다. 그죠? 실어놨기 때문에 책 늘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1차 책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교재에 있는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요거는 강약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 중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 부분이다 라고 딱 결론. 그죠? 요거를 OX로 보통은 바꿔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차에서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학습하면 돼요.
그러면 판례를 공부할 때 어디다가 집중을 두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판례가 나왔는가. 뭐 해고의 정당성 관련된 판례인 건지, 그쵸? 아니면 뭐 동의와 관련된 판례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조금 아시면 되고, 이거는 판례 읽으면 당연히 아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사실관계하고 결론. 우리가 지금 중시할 거는 결론을 보통은 꼬니까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2차까지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결론 내고, 그 다음 그 결론이 나오게 된 판례 판단 근거, 요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가 2차 때도 중요한 판례, 그리고 2차 때 우리가 공부할 키워드, 요거는 같이 짚어드릴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법령이랑 기출지문, 그 다음 판례, 결론 활용 가능한 거,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개정법령이나 아니면 새로 뭐 시행하는 제도, 이슈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저의 몫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개정법령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최대한 책에다가 반영을 다 해드렸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출제가 되는 거는 1차 시험일이죠. 1차 시험 당일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시행 법률, 요게 시험 범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 법률이 있어도 시행 법률, 그죠? 현재 시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1차 시험 뒤에 시행 예정이다 라는 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이 뭐 개정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되는 법률이 있더라,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후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보강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추록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다 듣고 나서 1차 시험 직전에 혹시나 추록이 있거나 추가 강의가 있진 않은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든든하게끔 제가 챙겨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번 강의는 어떻게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했냐면, 자, 강의 첫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야 되는 조문을 먼저 볼 거예요. 오늘 집중해야 되는 조문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 기본 내용을 쭉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 강의 막판에 OX로 정리해보는 이런 3단계 방식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볼 거는 이제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고, 그죠? 그리고 가장 집중해서 듣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죠? 이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 훌딱 가요, 그쵸? 여러분들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잔소리 이제 할 시간인데요. 일단 여러분 영어 아직 패스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영어는 빠른 기간에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영어에다가 영어를 이제 질질질 끌게 되면 다른 거 할 시간도 문제지만, 시간도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복병이 뭐가 있어요? 노동법은 노동법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민법이랑 사법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는 최대한 빨리,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빨리 합격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릴 건데,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큰 목차 먼저 보고, 그 다음 작은 목차 보고, 요거를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주제를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나 목차를, 큰 이제 숲을 보는 그러한 습관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요? 자, 법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자, 법조문 근로기준법 1조부터 딱 폈을 때, 그죠? 1조, 2조, 3조, 4조 순서대로 교과서가 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조에 대한 내용, 1조 전에 총설에 대한 내용들, 1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오고, 1조하고 2조하고 총설 부분 쭉 하고 장으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에 대한 그 조문 순서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챕터 순서 보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모든 법조문이 그렇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을까? 그걸 좀 염두를 하시면서 목차를 항상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공부는 좀 얄밉게, 그죠? 얄밉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쟤는 왜 저렇게 얄팍하게 공부해? 그러니까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객관식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1차 합격한다고 시험이 끝나나요?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얄밉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저는 2차도 마찬가지지만 1차 객관식에는 특히나 거꾸로 공부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해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 강의 듣기 전에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를 푸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내용이 어떤 게 나올지를 미리 맛보기를 하고 들어오시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이거 1년 공부하고 다시 안 볼 거거든요, 이 책은. 나 이 책은 2년, 3년 뒤에 단권화를 해가지고 올해는 단권화를 1을 하고 내년엔 2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붙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만 책은 마음껏 지저분하게 쓰시고 틀린 거 마음껏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틀린 거 체크해놨다가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꾸로 공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부분이 오늘 강의할 내용이잖아요. 오늘 강의할 해당 내용의 그 진도가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그 진도 부분에 대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든 뒤에 있는 기출 예상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눈으로 좀 보고 들어오세요. 눈으로 핵심 내용들이 뭐 이거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옳은 내용은 틀린 내용은 이렇게 있으면 답을 미리 좀 긋고 여기에 키워드까지 해서 만든 걸로 바꿔보고 옆에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 해설에서 키워드 좀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눈에 좀 찍고 들어오면 아, 이 파트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집중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집중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라.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 예습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 듣는 시간 있죠. 딱 강의 듣기 5분 요것만 투자하라는 소리예요. 요것만. 강의 듣기 5분 전에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요거 좀 오늘은 요 부분에서 조금 뭔가 꼬는 것 같네. 뭔가 이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네. 요 부분 할 때 정신 차려야겠네. 요런 거 보시라고요. 요런 거 하고 그다음 문제 듣고 그다음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은 내용이 내가 뭐가 남았는지 그거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거. 이거 딱 5분이면 돼요. 많이도 안 해요. 5분. 많이도 안 해요. 여러분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딱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특히나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자, 자신만의 펜 색깔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수험가에서 형광펜 활용하는 법 막 이런 게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2차 할 때. 근데 이거는 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요. 특히나 뇌가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린 거 있죠. 다음에 가면 걔 5번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저랑 가장 할 거 중요한 거는 기출지문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기출지문은 기출 법조문 하는 거 주황색으로 저는 체크를 합니다. 형광펜이든 색연필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형광펜으로 하는데 자, 기출은 주황색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틀린 거. 내가 틀렸던 거. 앞으로도 틀릴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반드시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얘만 보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 다음에 연두색은 내가 이해가 안 갔거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럼 체크해놨다가 이해가 간다. 다음번 봤는데 이해가 갔다. 그러면 그거는 샤프로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나 이제 이해가 간 거니까.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거 하늘색은 나는 이해했어요. 앞으로도 나는 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강사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중요도 표시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뭐 얘는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적어도 얘하고 기출 요거 2개는 반드시 활용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백지노트라고 했는데 요거는 2차 때도 활용하세요. 2차 때도. 강의를 다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위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강의를 듣는 순수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빼고 나서 내가 그 강의를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 시간입니다. 그걸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백지노트예요. 내가 수업을 딱 덮었을 때 오늘 뭐 했는지를 백지노트에다가 채워보는 거예요. 오늘 해고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23조 1항에 대한 판례들이 뭐가 있었고 목차가 뭐가 있었고 정당한 해고가 되려 그러면 요건이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분명히 여기에 펑크가 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펑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이거죠. 틀렸던 문제나 모르는 거. 요거. 내가 앞으로 틀릴 것 같은 거. 그 부분이에요.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고 그게 바로 요 마지막 요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노트에다가 뭐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중얼중얼 하셔도 상관없고요. 교과서 보면서 체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요걸 좀 하셔라 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하실 때 스터디 플래너가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스탑워치.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스터디 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따로 떨어져는 있지만 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시적으로 하는 게 좋아가지고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시간에 뭘 했다 그러면 한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요게 하나의 낙이었어요. 요거 채우려고 약간 공부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든 스티커든 뭐 색칠을 하든 뭐 스터디 캠을 하시든 스탑워치든 뭔가 공부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조금 활용을 좀 해보셔라. 2차 때까지 우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한마디만 조금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수험 생활이 길어지게 되는 하나의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내가 너무 공부가 하기 싫고 이 과목은 왠지 하기가 싫어서 손이 안 가. 나 노동법 하고, 노동법 재밌으니까, 인사 재밌으니까 하고 나중에 해야지. 그거 밀어놨던 데에서 거기서 터져요. 거기서 시험이 거기서 점수가 제일 안 나와가지고 0.0002점 차이로 떨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꽈락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반드시 치명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뭔지 아세요? 싫어서 먼저 배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과목이, 그 부분이 전략 과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드시 생활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생활의 단순화라고 써놨습니다. 생활의 단순화. 수험 생활 하실 때 뭐 직장이랑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뭐를 하시던 공부할 때 우리가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뜨자마자 기상해가지고 당연스럽게 양치질하고 씻으러 가잖아요. 그거를 뭐 생각을 하고 가나요? 아니죠. 생각이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것처럼 돼야 돼요. 특히나 수험 생활은 뭔가 생각을 많이 잡다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거,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을, 특히나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이 1차,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단계인 1차를 하는 거예요. 1차 합격률이 높을 때는 60%, 낮을 때는 50% 정도로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차는 사실은 쉬운 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놓치시면 안 될 게, 특히나 2차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 자체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은, 그죠? 2차 시험도 꽈락 없이 60점 맞고 300등 안에 들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수험 때는 그냥 한 논점 살짝 좀 못 썼어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공인 노무사로서 뭔가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고 임금 체계를 짜고 자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사건을 해결할 때는 여러분 전문가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험에 나오는 건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00% 알고 120% 알고 들어가야죠. 그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금 시험 자격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격을 하셔서 우리가 업무, 내가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내 전문적인 어벽,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 이거를 실제 필드에서 펼치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수험 생활을 그냥 당연하게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좀 염두를 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합격하시고 나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우리가 한 명의 전문가로서 사람을 만날 때는 당연히 이 수험에 있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요건 당연하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다. 필수적으로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스럽게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을 향해 가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